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그거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의미를 가지려면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50세 넘어도 연금 준비하면 좋나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요, 4가지 내용들을 다 묶어놓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나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뒤이은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견니님. 안녕하세요. 4가지 기억나나요? 퇴직연금을 먼저 체크하자. 퇴직연금 먼저 하자. 1번. 50세 넘어도 연금 준비하면 좋다. 맞습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뒤에 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겠죠? 기억나요? 연금 수령할 때 세공연금끼리 합치자. 세공끼리 합치자. 마지막은요. 뭐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즘 머릿속이 복잡해요. 다 기억 못하겠어요. 그때 이게 대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즉석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어서 하다가 틀리면 다시 하고, 이게 또 유튜브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정해봤습니다. 50세가 넘어서 연금을 아예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가정해봤어요. 그러면 IRP 틀는 게 낫죠. 왜냐? IRP와 대비되는 연저의 장점은 환금성이죠. 그리고 투자가 더 자유롭죠. 투자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어쨌든 세액공제 더 되죠. 그것만으로 이미 해결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50세 넘어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죠. 이때 돼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일단 세액공제도 풀로 받으면서 연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에다가 질문을 주십니다. 50세가 넘었는데, 아니면 이미 60세이신데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라는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보통 드리는 답변은요, 이런 식입니다. 자, 연금저축은요,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계좌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적립이 몇 년이죠? 최소 5년. 5년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은 돈을 나중에 다 쓰는 거 수령이 오히려 10년. 10년입니다. 붓는 것보다 받는 것의 요건 자체가 더 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은 확보가 충분히 돼요. 시간은 15년이잖아요. 이게 미니멈이거든요. 미니멈 15년이니까 15년 동안 뭘 모아도 만들어질 거고, 15년 동안 굴린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복리를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50세가 넘었잖아요. 언제 시작해도 1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그거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봐요. 적립이 5년인데 수령이 10년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은 것보다 많이 받으려면, 그러니까 많이 적립하거나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 적립하거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정말 미니멈하게 또는 작게 적립을 하고 바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이거 용돈 돼 버린다고요. 왜냐면 붓는 거 5년, 타 쓰는 게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기본적으로요, 타 쓰는 거는 이제 배당 뽑아 쓰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받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5년 동안 적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한데 인풋이 그 사회 초년생과는 다르게 정말 최대치를 만들어야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걸 좀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예 돈이 없진 않으세요. 50세가 넘으시고 60세 가까이 되시고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간에 투자금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없는 경우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뒤에 해봅시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무것도 없이 사회생활 시작하셨고, 걔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전 맨땅에 헤딩했죠. 그쵸. 저희 집 부모님 심지어 초가집에서 있다가, 저가 초등학교 갈 때 도시로 오신 거니까 완전히 다 크셔가지고 농업을 벌이고 나오신 거예요. 고생 엄청 하셨겠죠. 무일푼에 오신 거는 맞는 거잖아요, 다. 그리고 서울에 있으셨던 분들은 부동산에 의한 그런 엄청 큰 자산을 이루신 분이 더 많겠지만 저희 동네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당시에 기본적인 예금과 적금과 이런 것들을 하신 것만으로도 그래도 영업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이 너무 없어서 고민 중이신 50, 60대시라면 연금저축이 그렇게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저기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이렇게 연금이라는 계좌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 연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돈을 그냥 가만히 모아놓고 연금 나중에 다 써도 되잖아요. 그것도 연금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금 저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 저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액 공제도 있고 회사 다니니까지, 그 다음은 복리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투자되는 게 이거니까. 연금 중에 투자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나는 좀 늦은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아, 하기야. 근데 나중에 월 배당 세팅해서 하면 원금도 거의 안 줄어들고 하니까 괜찮은 전략이 있겠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전략을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서는요, IRP를 여세요. 어차피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황금성, 그리고 투자가 좀 더 용이하다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50세가 넘으셔서 중도인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월 75만 원씩 넣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150만 원. 아, 완전 최대치를 넣겠다? 네. 월 150이요? 저 좀 더 나가 볼게요. 57세로 가볼게요. 심지어 60은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50씩 넣어요. 그러면 1800 넣죠. 월 150 가능해요, 안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신 57세에 거의 부장님 끝이에요. 이제 은퇴를 고려 중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먹여 살릴 애가 딱히 없을 테니까 보통 그렇겠죠. 충분히 가능하네요. 이제 나를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물으시는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57세 되셨을 때도 저는 제가 먹고는 살았거든요. 취업하고 했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는 노를 준비해야겠어. 지금처럼 소득이 높고 세액공제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1800을 내요. 그러면 900 세액공제 받죠. IRP니까. 만약에 연금 쪼개져 있으면 그냥 나눠서 넣으면 돼요. 어쨌든 연금에다 넣는 거 1800을 넣어요. 자, 58세에 1800 넣어요. 59세에 1800 넣어요. 자, 60세에 은퇴해요. 그러면 3년만 넣었다 그냥 가정할게요. 네. 원금만 5400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이자가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매년 900 나올 때마다 900에 아마 13.2%일 거예요. 세공제 받았겠죠? 매년 연말 정산 과정에서요. 충분한 세액이 있겠죠? 급여가 높을 테니까. 그래서 118만 8천원만큼 돌려받을 겁니다. 자, 이거 몇 번 받아요? 세 세 번 받죠. 세 번 다 받으면 거의 356만 원만큼의 페이백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이것까지 더 더해준다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안 더할게요. 이거만큼 벌써 챙긴 거예요. 그러면 계좌에 자 5,4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60세 때 리타이어 하시게 되면 자 61세 때 생각해 보자고요. 연금저축 붓기가 아예 어려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 근데 60세 퇴직하시고 보통은 조금 더 일할 생각 하시잖아요. 사실상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는. 네, 저도 주변에 다 일을 하시긴 하거든요. 아빠도 일할 생각 하시던데요? 일자리를 그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년 정도인가? 근데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냥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버는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던데요? 저희 부모님은 70까지 일하셨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그 일을 하셨어요. 60대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은퇴하시고 그 일을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꽤 많이 쌓이셨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는 정말 낮죠. 응. 우리가 생각할 때 초년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때가 되면 사실 저도 완벽하게 공감이 아직은 안 되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일이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놀다가 쉬면은 잘 놀 것 같은데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쉬면은 좀 공허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보통 공허함을 꿈꾸는데 야, 일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50만 원만 줘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일을 많이 더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줄여볼게요. 65세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1년에 월 얼마 내볼까요? 월에 한 30? 그럼 1년에 360만 내볼게요. 360 곱하기 5 하면 1,800만 원이라는 원금을 더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해마다요. 이때도 350만 원에 16.5%만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 60만 원 정도를 또 5번 더 받아요. 그것만 또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급여가 주는 대신 세액공제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360만 원만 냈는데 5년 동안 받는 세액공제를 다 합한 것도 벌써 300만 원이에요. 자, 이것도 엄청 남는 거예요. 요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65세 때 이제 정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퇴직이 아니라 정말 은퇴를 한 거죠. 그러면 계좌에 얼마 있어요? 원금만 7,200이고 플러스 알파라는 돈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8년 운용했잖아요. 이 돈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도 1억 6천 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투자 수익이 한 7% 정도 난다고 가정해서 그게 복리 효과를 만나서 1억이 넘는다는 거죠. 네. 그 가정이 없으면 여기 언저리일 겁니다. 뭐 8천 근처이겠죠. 달리로 짝이 붙었다면. 그러니까 예금할 때랑은 지금 셈이 아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57세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니는 동안 열심히 꽉꽉 채우고 그 다음에 관두고 나서도 30 정도만 채워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1억이라는 돈이 진짜 은퇴할 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5세 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배당 세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4%, 한 6%, 9% 정도 생각을 해요. 4%는 너무 보수적으로 9%는 조금 변동성이 큰 것도 섞은 거. 근데 러프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6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금리에서는. 그러면 자 1억에 6%를 받는다 그러면 1년에 600이고 이게 월에 50인 거잖아요. 자, 지금 시작해서 연금을 채웠다는 것만으로도요. 원금 1억은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나중에 나의 연금 50만 원을 더 더할 수 있다고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1억은 계속 유지되고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더 밀고 있는 거는 한 8% 뽑아 쓰자. 왜냐? 원금이 줄 수도 있는데 천천히 줄도록 해서 그냥 넉넉하게 뽑아 쓰자. 진짜 나는 액티브 시니어 제대로 하겠다. 10% 가도 되죠. 보통 10% 가면요. 원금의 100%라면 뭐 10년 쓰면 고갈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당 세팅을 해놓고 10%를 한다는 것은 배당에서 한 6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에서 4% 뽑는다는 거잖아요. 원금에서 4%씩 준다는 것은 이 1억이 엄청 오랫동안은 서서히 줄어든다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까지 해본다면 자 65세 때 국민연금 신청하면서 이거 10%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에 얼마예요? 80만 원 넘죠. 매월 80이 얹혀진다. 그러면 충분히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얘가 80씩 받다가 나중에 75세 정도쯤 되면 활동력이 조금 많이 줄어드시거든요. 그러면 80 받던 거 이제 한 50 줄이면 이제 원금은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런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조절해 가면 되니까요. 어때요? 우리가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을 넘기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임박했을 때 바짝바짝 준비해가지고 써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월 50씩 다 쓰는 이 초반에 연금소득세가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좌 속에는 제가 1억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1억 중에 비과세 재원이 얼마예요? 900이 몇 번 쌓였죠 지금? 3번. 3번 쌓였죠. 2,700만 원만큼은 안세공 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달 얼마씩 다 쓴다 했어요? 50만 원씩이잖아요. 자 이거 몇 년치예요? 거의 한 4.5년이죠. 즉 거의 5년 가까이는요 연금소득세도 안 나오고 원금 초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막 나누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해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만약에 은퇴를 3년 정도 앞두신 우리 뭐 부모님 세대, 삼촌 세대 누군가가 있다. 나도 지금 연금 할까? 할 거면 그냥 1,800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금액을 얼마로 잡는지는 이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대기업과 아닌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거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 낸 거잖아요. 이게 올해 딱 300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은퇴를 앞둔 57세의 나이대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한 400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A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이 300이라고 본다면 오래 다녔으니까 40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150을 빼는 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저렇게 벌고 계시면 저기 연금에 안 넣었을 뿐이지 예적금으로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적금을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왜냐면 엄마만 해도 투자 안 하시거든요. 근데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예적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잘 봐요. 자 1,800을 내 월급 떼가지고도 넣을 수 있지만 당연히 이때 연금 타가지고 예적금 가지고 와서 1,800 딱딱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바로 다음 2탄이 나옵니다. 지금 깻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진짜 열심히 아껴서 모으셨거든요. 요 정도 이때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예적금 1,000, 1,500, 2,000 이런 게 여러 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 거의 주지도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까지 활용하는 방법까지 간다면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위에 내가 월급 타서 떼넣는 것만 했을 때도 이미 1억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1억 만드는 게 터무니없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ISA에 등장하면 완전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 IRP도 준비하고 ISA도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네, 월로 가지 않을게요. 그냥 연으로 가도 충분히 돼요. 잘 봐요. 자, ISA 한도 얼마죠? 2,000. 2,000이죠. 예적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가지고 와요. 만기 막 도래해요. 한 방에 넣어요.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배당주 세팅 정도만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게 해서 한 5% 가볼게요. 자, 이자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배당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써요.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요. 자 다음 해에 또 만기된 예적금을 가지고 와서 2,000을 넣었습니다. 4,000이 됐나요? 또 5% 나오겠죠? 이제 얼마 나오나요? 200 나옵니다. 그냥 써요. 자 이거를 몇 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3년. ISA 기준으로 3년이면 제가 4번 해서 8,000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3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ISA는 3년 하면 8,000 더 들어가지거든요. 해가 바뀌니까 보통. 자 그러면 8,000 모았습니다. 원금으로. 8,000 플러스 알파인데 배당주를 샀으니까 배당 그동안 나왔던 것들은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칩시다. 원금만 8,000이 나왔습니다. 만기 되면 뭘 할 수 있나요? 연금을 엎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3년 뒤에 했으면 60대 나온 거잖아요. 60 은퇴와 동시에 이거를 엎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게 돼요? IRP. 자, 이 8,000을 여기에다가 엎을 수 있게 되죠. 와, 자, 확 커지네. 확 커지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400이잖아요. 여기에 8,000이 얹어져요. ISA가 한도가 더 큽니다. 그리고 3년에 8,000입니다. 한도가. 자, 이게 저기다 엎어지니까 벌써 원금 기준으로 1억 3,400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짝 계산을 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까지 한 거 1억 3,400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유가 된다면 또 예적금이 또 있었다면 또는 부동산을 줄이면서 현금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ISA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65세가 됐는데 이제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또 2,000 넣어요. 또 무리 없이 그냥 배당주 5% 해요. 또 100만 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요. 3년 했습니다. 8,000 들어갑니다. 만기 바로 됐어요. 이거 또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거의 없게 돼요? 1억 3,400에 매년 360만 원씩
분들이 넣고 있겠지만 네. 그거는 저 규모에 비하면 미미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거는 그대로 버는 거니까 넣고 세공제 받으려고 그냥 넣는 셈 치고 한쪽에서는 계속 무언가 예적금이 만기에서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해놓던 많은 것들이 실현이 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엄청 다양한 소득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8천을 또 엎었어요. 이걸 또 한 번 더 할 수 있죠. 65세 때까지면 여기서 거의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6세, 7세 정도 되면 만들어지겠죠. 또 8천은 엎어지잖아요. 이만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원금만 한 3억 되겠네요. 네, 훌쩍 넘어요. 65세가 되기 전에 IRP와 ISA만으로도요. 지금 원금 기준으로도 3억 원이 훌쩍 넘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입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200 넣은 것도 1억이 넘었어요. 8년 차이가 될 때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2억 4천을 더 넣어서 지금 3억 4천? 자, 이런 돈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4억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 돈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진짜 원금만 봤을 때도 3.45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주 세팅해가지고 이제 5%씩 나눠받는다 하면 얼마나 풍족합니까? 3억 4천에 5%만 잡아도요 매달 141만 원이 더 얹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많지 않은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억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목돈이 있으신 경우에 1년에 2천씩 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3억 4천 플러스 알파 아마 4억이 넘는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돈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죠. 크게 무리한 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50세가 넘어서 충분히 할 만하죠. 정말 작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딱히 모은 거 없이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어. 그게 제일 슬픈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57세 뭐 이렇게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넣어볼까요? 한 달에 30. 1년에 360 이것만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1년에 360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 공제 거의 60만 원 돌려받죠. 자, 이거를 또 3년 해볼게요. 60살까지 그냥 3번 딱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60 또 내고 60만 원 돌려받고 360만 원 또 내고 60만 원 돌려받고, 이제 그 시점에 만들어지는 자산은 대략 1080 플러스 알파죠. 자, 이 돈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만큼은 일단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직장을 구한다고도 가정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자, 61세, 62세 이렇게 또 일을 할 겁니다. 또 여전히 30 낼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30 정도는 무리 없이 계속 낸다는 가정하에 65세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또 5년을 부으면 원금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가나요? 1800. 그러면 2880 플러스 알파죠. 이미 지금 투자 운용이 된 게 몇 년인 거죠? 또 8년이잖아요. 네. 자, 8년 동안 운용을 했다면 이 돈은 4천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4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65세 때 일을 은퇴했어요.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러면 못 부을 거 아니에요. 못 붙더라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운용을 할 수 있어요. 70까지 미루는 거예요. 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액티브 시니어가 아닌 걸로 지금 살짝 가정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모아왔는데 이걸 바로 뽑아쓰기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 딱 하시고 나서는 이 돈을 붓지 않고 한 70세까지 운용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천에 시작해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7% 자산 배분. 근데 자산 배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좀 낮춰서 정말 무리하지 말고 그냥 5% 정도만 운용을 해도요. 이게 5년만 운용을 해도 이때 5천이 넘거든요. 자, 5천으로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면 어떤가요? 할만하죠. 5천만 원을 이제 10년 수령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10년 수령인데 월배당 세팅 한꺼번에 바꾸고 이제부터는 5%를 월배당으로 다 쓰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250만 원 받죠? 그러면 월로 하면 얼마인가요? 20만 원. 20만 원 정도 받죠. 20만 원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월배당을 5%로 잡고 그냥 안에 있는 거 좀 뽑아 쓰면 안 되려나요? 70세면 좀 줄어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배당을 조금 더 해서 굴리는 거는 5%로 굴렸지만 뽑아 쓰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뽑아 쓰자. 그러니까 월배당을 5%로 포트하고 자가배당으로 한 3%나 이렇게 더해서 8%만큼 쓰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인출은 8%로 하자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5천에 8%면 1년에 400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33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죠. 봐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는 쭉 없습니다. 근데 많이 준비 못 하더라도 57세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도 30만 원만 꾸준히 계속 넣으면, 넣은 거는 지금 보면 8년이잖아요. 근데 타 쓰는 거는 70세부터 무한하게 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20-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평생 나오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년 동안 가입시켜가지고 요거 최소로 세팅하면 나중에 몇십만 원 정도가 무한히 나오기 때문에 힘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으는 기간은 8년이었지만 타 쓰는 기간은 평생으로 잡았을 때 20-30이면 도움이 되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당연히 할만하죠. 이 모든 가정도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5%, 7% 정도 되는 이런 투자에 관련된 속성이 없었다면 택도 없는 거죠. 다.
금방 고갈되고 또는 불어나지 않는 그림들일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그런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투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돈으로까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연금 준비는 연금저축 계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를 가미해서 최근에 엄마가 뭐 어디서 연금보험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엄마가 연금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제가 울산을 갔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쭈뼛쭈뼛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간이 붙는 게 10년? 네, 기간이 10년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거는 나누기 10을 해야 연수익률인 거잖아요. 1점 몇인가 2점 몇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지를 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했어요? 했죠 당연히. 보통 잘 안 하시던데. 아 근데 방금 딱 떠오른 게 그런 식으로 10년에서 20% 수익인 거는 나누기 10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연 2%인데 그렇게 모아가서는 저렇게 탔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달리 계산이에요 그거. 우리 복리로 그냥 7%로 계산하면 20%의 수익은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계산하면서 우리가 봤던 게 4천 넣어놨고 5년 뒤에 운용하려고 찾았는데 5천이잖아요. 4천이 5천 되는 것에 돈을 붓지 않고도 5%를 운용해도 그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용 수익률 자체가 1% 2% 여기서 노는 거랑 5% 6% 7% 여기서 노는 거랑은 진짜 한 5년만 지나도 완전히 가격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모은 거 그대로 다 쓰는 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준비가 불가능하죠. 그 방식이라면 우리 연금 준비를 한 90세까지 해야 돼요. 그런 거 원하진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진짜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고 투자를 가미하면서 목돈을 만들어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방법의 투자를 가미하면 고갈이 쉽게 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A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쌀 이렇게 계속 모아요. 안 썩는다 가정할게요. 그리고 꽉 채웠어요. 진짜 나는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군.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어야지 하고 꽉 채워놓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빼먹어야 돼요. 자, 이거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 모았던 거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그거는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걸 줄어드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저만 해도 지금 그냥 번 거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게 저는 크리티컬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괴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많이 뽑아먹을 수 있겠지 하고 현금을 그냥 쌓는 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뽑았을 수 있을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못해요. 이게 고통이기 때문에. 또는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언젠가에 이 고갈이 보인다는 것은 고통이고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쌓아둔 채로 결국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비농부는 그게 생길 때마다 쌀을 재는 게 아니라 닭을 사는 거예요. 닭이라고 할게요. 자, 닭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합니다. 네. 자,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닭을 팔라 그러면 고통인 거예요. 근데 뭘 하면 돼요? 알을 팔면 돼요. 이거는 즐거움이에요. 행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돈이 의미 있는 알을 낳아준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을 그대로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고통을 줘요. 하지만 내가 평생 모아온 이 소중한 나의 이 닭을 판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알을 파는 것은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모아온 그 주체와 내가 쓰는 것의 주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배당이 필요한 거죠. 아까로 돌아가서 이런 5% 또는 8% 세팅해서 나오는 이 30만의 돈 쓰는 거는 행복감일 겁니다. 원금 뽑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비유 찰떡이다. 왜냐면 사실 저기서 닭을 사 모으잖아요. 네. 근데 그 닭이 사 모으는 과정에서도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을 팔면 닭을 또 살 수 있잖아요. 닭을 또 사죠. 그러면 닭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서로 자가복제되듯이 막 복리로 닭의 개체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요, 닭값이 바뀝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가배당은 닭을 파는 거구나. 네, 닭을 조금씩 파는 거죠. 알 이만큼 팔고 이번 달에 닭 하나 팔고. 자, 이렇게 5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하면 좋은 이유. 자, 57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이 있고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 정말 쉽고 어찌 보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고 우리 투자 힘을 빌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런 개념을 아예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엄마만 봐도 투자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예적금만 있고 연금저축보험 뭐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해지 시점까지는 일단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보험은 이제 내가 돈을 붓는 만기랑 그 전체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축성인 같은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조회해봐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해지 환급금 조회가 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일단 내가 그동안 부은 원금보다는 큰가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보통 10년 넘으면 플러스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에서 원금 쌓은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해지를 하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야겠죠. 그거는 이제 좀 케바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보험의 기능이 너무 약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성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가차없이 해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배당 세팅해드렸죠. 그게 현실적으로 만족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할 게 아니라 이거 받으면서 살다가 아프면 이거 떼서 병원비 내면 되네, 이렇게. 왜냐면 이 돈이 크고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얘가 주는 배당을 쓰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저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게 최근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기가 수월한 거죠. 옛날처럼 고객을 대할 때랑 좀 다르잖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이 배당주를 받는 삶을 살 때의 그 행복감은 진짜 달라요. 첫 번째 미션, 추석 때 내려가서 보험증권 다 가지고 와요. 부모님 거. 2명 거 합하면 이만큼이 될 거예요. 아 진짜? 파일로 받아도 돼요. 어느 보험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금감원 사이트 중에 내 보험 찾아줘,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어느 회사에 쫙 있는지 본 다음에 그 회사 하나하나에다가 회원가입을 하면 그 보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파일로 쫙 가지고 와요. 공부해 봅시다. 우리도 뭐 보험을 다루지는 않지만 영영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정도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좀 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해지하고 그거를 한꺼번에 배당 세팅해드려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효도입니다. 엄마 ISA를 더 채울까 봐요. 그걸 더 채워서 아예 연금으로 그냥 보내버려야겠다. 안세공으로. 안쓰고 보내면 돼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ISA가 끼어들고 나서는요, 진짜 적립은 세액공제용인 거고 안세공은 그냥 ISA를 한 방에 준비해지니까 엄청 연금을 더 불리기 쉬워진 시대죠. 여러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